네, 오늘은 드디어 작품을 완성할 때까지의 편집 과정을 작업 과정을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편에서 마무리되었던 중간 과정의 사진 그림과 그리고 레퍼런스 사진 그걸 비교를 해 보니까 어느 점을 더 중점적으로 진전을 시켜야 되는가를 봤더니 우선 오른쪽에 사진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가운데 부분의 먼 경치에서 물론 햇빛이 비치는 부분은 굉장히 밝은 빛을 띠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밸류가 낮은,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 덜 표현이 된 것 같아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더 밸류를 낮게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에 밸류를 좀 더 치중해서 다시 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밸류 스터디는 맨 처음에 한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작품을 만들어 가면서 보면은 오일도 시간이 가면 또 시간이 가면서 또 마르기도 하고 상대적인 밸류 차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시로 내가 지금까지 작업한 밸류가 맞는지 그 부분에서의 밸류가 맞는지를 계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작품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밝은 부분이 제대로 밝은 밸류로 칠해져 있는지 역시 그것도 계속적으로 주목을 하면서 수정을 해 가야 합니다. 지금은 앞부분의 다리 부분에서의 컴포지션, 그 디자인 면에서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어떤 라인으로 그 다리의 난간이 표현이 되어야 될 건지를 가늠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컬러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우선 디자인 측면에서의 라인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화면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어두움과 밝음의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어둡거나 전체적으로 너무 밝아 버리면은 컨트라스트가 없어서 대조가 안 돼서 좀 뭐라 그럴까요? 분위기가 다른 그림이 됩니다. 즉 어떤 작품들은 보면은 하이키 또는 로우키, 하이키라는 것은 주된 색감이 전체가 밝은 밸류가 높은 컬러들을 다 써서 만드는 작품도 있고 또 어떤 작품들은 굉장히 어둡게 예를 들어서 밤의 경치를 그린다거나 또 특정한 그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의 어떤 모습들을 작품화할 경우에는 로우키 작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두운 색감을 가지고 표현하는 그런 작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한낮의 경치입니다. 즉 햇볕이 강하게 내려쬐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두움을 어디로 표현을 하고 밝은 햇빛이 닿는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는 것이 균형이 잡혀져서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가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물,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구조물은 그것이 다리가 됐든 건물이 됐건 어떤 구조물에 대해서는 그 자연의 법칙에 의거한 원근법이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멀리에 있는 부분에서의 크기하고 내 눈앞에 바로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의 크기하고 이런 것들이 적절히 표현됐는지, 또 양쪽의 난간이 다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난간의 끝부분이 같은 위치에서 시작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잘 따져서 그것을 표현해야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지난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밸류 스터디 할 때에 가장 어두운 부분부터 물론 밸류를 잡아가지만 전체적으로 가장 밝은 부분이 여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강조 포인트, 즉 포컬 포인트가 있으면은 그 부분을 제가 미리 상당히 밝은 컬러로 하얀색을 많이 써서, 화이트를 많이 써서 표현을 미리 해둬도 좋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당히 많은 그림의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중간 정도 큰 고목, 오른쪽 큰 고목 왼쪽에 있는 햇빛 닿는 햇빛이 내려주는 부분이 이 화면에서 제일 밝은 곳이라고 규정을 제가 해놓고, 다른 부위는 이보다는 밝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화폭에서도 그 어느 부분이 그 부분보다 더 밝은 부분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늘보다도 더 밸류가 높은, 즉 밝은 그런 부분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그림을 관람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눈이 그쪽으로 가장 먼저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포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한 그림에서는 포컬 포인트가 꼭 하나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 두세 가지로 구성이 이곳저곳에 돼 있어서 시청자의 눈이 이렇게 흐를 수 있도록, 참 여기가 괜찮구나, 여기가 표현이 잘 됐구나, 이렇게 시선을 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눈이 길을 따라서 쭉 먼 길로 가게 됩니다. 앞에서부터 난간이 있고 다리가 있고 그 길을 따라서 쭉 가되 중간에 햇볕이 강하게 비치는 부분에 시선이 일단 머물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먼 길을 따라가다가 오른쪽에 집에 또 상당히 흰색 텐트인지 집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이제 눈에 시선을 또 잡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빙 돌아서 하늘 밑에 있는 왼쪽의 나무들, 그런 쪽에 또 시선이 멈출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길 가운데 있는 꽤 멀리 있는 나무 중에 하나도 상당히 그늘 속에 있기 때문에 짙은 색으로 표현이 된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람들이 시선을 멈출 수 있는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포컬 포인트라고 하지만 그 포컬 포인트를 만드는 요소는 주변과의 밸류 차이를 크게 한다거나 또 다른 디자인으로 한다거나 크기를 좀 다르게 한다거나 이러한 요소들을 사용해서 포컬 포인트를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왼쪽 난간의 모습은 특별히 이번 작품에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 높이에 따라서 그 난간의 윗부분이 어느 정도 크기로 보이느냐 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건대는 이 난간보다는 조금 위쪽에 시선이 있습니다. 패니싱 포인트가 있어서 난간의 위쪽 부분의 크기를 적절하게 표현을 해야 이치에 맞는 디자인이 됩니다. 그 부분에 조금 고심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작품이 거의 완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제가 하는 작업은 역시 난간, 다리의 난간을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림자가 나무의 그림자들이 가지나 나무의 줄기들이 나무 이파이들이 그림자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림자를 표현하는 작업이 상당히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표현이 잘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지금 역점을 두고 있고 햇볕이 비치는 부분은 컬러는 상당 부분 그 네이플즈 옐로우를 저는 많이 쓰는데 네이플즈 옐로우만 쓸 경우에는 또 너무 로컬 컬러가 없어집니다. 즉 로컬 컬러라는 것은 그 다리의 그 난간이나 이런 것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 나무의 원래 색깔이 아시다시피 레퍼런스 포토에서 보시다시피 약간 고동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고동색을 띠면서 햇빛을 받을 때 그 다리가 어떤 색깔로 보일 건가 하는 것이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컬러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그 로컬 컬러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로컬 컬러를 만들기 위해서 고동색을 너무 짙게 쓰면 햇볕이 닿는 밝은 부분을 또 놓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조정을 해야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왼쪽 난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른쪽의 난간의 위를 봐도 이제 고동색이 많이 없어진 그러니까 너무나 네이플스 옐로우를 많이 써서 너무 밝은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위에도 역시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나중에 수정을 좀 해야 됩니다. 얼핏 보면은 작품이 거의 완성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기 쉽지만 조금씩 자세히 각 부분을 들여다보면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꽤 나옵니다. 먼 곳에 있는 나무도 그렇고 가까이에 있는 나무도 그렇고 또 그 먼 곳에 있는 경치 중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밸류가 낮은 어둡게 표현된 부분이 없는가 또 여러 가지 그 나무들의 이파리들이 거리에 따라서 다르게 색깔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되어 있는지 다양하게 자연이 표현이 되어 있는지 그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은 역시 수정할 곳이
상당히 여러 곳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항상 이 자연 작업을 하기를 좋아합니다만은 소위 이것은 자연을 모방하는 겁니다. 이미테이션 하는 겁니다. 그 자체도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자연 자체는 또 어떠했겠습니까? 그 자연 자체를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어쩌면 이렇게 미묘하게 다르게 또 각양각색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항상 감탄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색깔도 색깔이지만 디자인 또는 이 자연이라는 건 참 특이한 것이 절대로 대칭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들이 대칭이 되는 법이 없고 불규칙하고 하나도 같은 부분이 없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봐도 밑에서부터 맨 위에 가지, 높은 꼭대기 가지까지 보면은 하나도 대칭을 이루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무를 그리다 보면은 대칭을 쉽게 만듭니다. 이렇게 그게 편하게 느껴져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하다 보면 꼭 비슷한 좌우 대칭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연은 절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비대칭으로 만들어야 되고 가능하면 불규칙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가능하면 랜덤하게 표현이 되어야 자연에 가깝게 그나마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자연이 참 신비롭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집 앞에 심어둔 한 그루의 나무를 봐도 저희 집에는 레몬 추리도 있고 라임 추리도 있고 합니다만 같은 나무 같아도 그 다음날 일어나 보면 또 달라져 있습니다. 어디서 모르게 이파리가 나오고 새싹이 나오고 모습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모습이 달라지는 만큼 하루도 쉬지 않고 나무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참으로 신비한 자연입니다.
네, 지금 이번에 제가 작업을 하면서 보니까 value study만 해가지고 보여진 상태가 한 반 정도를 그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시간적으로 보니까 그 이후에서부터 완성하기까지 이번에 그린 이 작품으로 보면 그 이후가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즉, 저는 주로 디테일 작업에 시간을 많이 쓰기 때문에 밸류 스터디까지는 이제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끝내는데 그 이후 세밀한 터치를 통해서 세부적인 부분을 완결하기까지는 상당히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려면은 두 번으로는 안 되고 한 세 번 정도로 해야 겨우 보여드릴까 하는 정도의 작업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너무 자세한 내용을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조금씩 삭제도 하고 이제 편집도 해가면서 이번 경우도 약 한 30여 분으로 완결을 짓는 마지막까지 완결을 짓는 그런 그렇게 편집을 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완성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제가 완결한 나머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터치하고 나서